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수뇌부 교체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인사잡음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부산을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폐차장에서 큰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북 경주에선 전동 휠체어에서 불이 나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기소된 지 5년여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3일차를 맞아 17명의 인질이 추가로 석방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후 처음으로 가자 지구를 방문해 군사작전에 총력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지만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영하권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국가정보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내부 잡음이 계속되자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권영범 기자입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했고 신임 2차장은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임 1, 2차장이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의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이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홍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원장과 권 1차장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내부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로 인한 잡음이 외부까지 번지자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수뇌부 전격 교체로 상황을 일단락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갑자기 나온 조치는 아니라며 조직을 쇄신하고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어 윤 대통령이 순방 전부터 여러 가지 숙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국정원 핵심 인사 3명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정치부 민지숙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정원장 지금 현재 후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가 먼저 수리가 된 상황이죠? 맞습니다. 현재 국정원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후임 신임 1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는데요. 이 국정원 수뇌부 3인을 동시에 바꾼 것도 전격적이지만 이렇게 후임자를 정하지 않고 국정원장을 교체하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표 수리 형식이지만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이런 전격적인 교체가 이뤄졌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국정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먼저 지난해 10월 국정원 2인자로 불리는 이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이 돌연 사표를 쓰면서 국정원 내부에 인사 갈등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에 올해 6월 국정원 인사파동 이슈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알려졌는데요. 이 당시에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 전 국장이 국정원 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자신의 측근들을 전면 배치하는 인사 전횡 의혹으로 결국 A 국장은 면직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제각까지 마친 국정원 1급 간부 인사를 번복하는 초유의 인사파동을 겪었는데요. 이후에 대통령은 김 원장으로부터 조직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재신임을 했고 이렇게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이달 초에 또다시 A 전 국장이 김 전 원장을 통해 국정원 인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파벌 갈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전격적인 인사 교체를
결정한 이유도 저희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 순반 전부터 국정원 지휘부 인사 준비 지시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기밀 유지가 생명인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인사 갈등이 외부로 계속 유출됐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 여기에 이 파벌 싸움까지 불거진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A 전 국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놓고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다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반대파의 중심에는 권춘택 전 1차장이 있고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주에 이 권 1차장이 기업체와 관련된 의혹으로 직무감찰을 받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내부 잡음에 국정원장 교체설이 재차 고개를 들자 결국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김 전 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한 모양새로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가정보원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기관인데 네. 이 후임 국정원장은 누가 좀 내정이 될까요? 네, 일단 대통령실은 이달 연내에 후임을 인선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군 출신인 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꼽히고 있고요. 이외에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고 있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올해 10월에 물러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또 통일부 장관과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등 내외부의 복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장 임명은 아시다시피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국정원 인사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의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간 대치가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본회의 개최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용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8일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위해선 30일과 1일 이틀간의 본회의 개최가 필수입니다. 탄핵안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 국회법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인 만큼 예산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예산마저도 뒷전으로 밀어내고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는 이미 국민도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과 예산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예정대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윤심 뉴스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이. 예산안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는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연말 신당 창당 시사한 이 전 대표는 대구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대구 현역 의원의 반 이상이 물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12월 27일까지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시민과 함께한 토크 콘서트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년 전에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번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믿어주셔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은 저는 이번에도 대구와 경북을 미래로 이끌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신당 창당 후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구 출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내년 총선에서 대구 현역 의원 50% 이상 물갈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국회에서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합니다. 선거제 퇴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신, 민주당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대의원제 비율 축소 결정에 대해선 유튜브 일부 목소리와 당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저희 MBN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홍콩 ELS 사태 후속 보도입니다. MBN 보도 후 금감원이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원래 ELS처럼 매우 위험한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땐 판매 과정을 모두 녹음하고 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이틀간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제도가 무의미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 권유로 홍콩 ELS에 전 재산을 투자한 70대 김모 씨. 잇따른 권유에 자녀 이름으로도 가입했는데 가입 직후 위험한 상품이니 취소하란 얘기를 듣고 은행을 찾았지만 그냥 돌아왔습니다. 누가 당장 계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 와서 아니 우리 아들이 이거 보고 이거 투자래요.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런 거 아니요. 괜찮아요. 전혀 염려 마세요. 염려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괜찮다는데 그러면 또 그냥 왔죠. 이제 계약하러 갔다가. 숙려 기간은 ELS처럼 위험한 파생 상품에 가입할 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가입 후 이틀 안에 철회를 원하면 금융기관은 투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 씨를 회유해 돌려보낸 은행 직원은 당시 철회를 막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취소해달라고 하셨을 때 해드릴 걸 못 해드려갖고 죄송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은행 측은 숙려 기간에도 상담은 이뤄질 수 있다며 판매 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콩 ELS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조 원대 손실 확정이 임박하자 금융당국도 사태 파악에 한창입니다. 전체 은행 판매액 16조 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은 현장 조사하고 나머지 은행과 증권사는 서면을 통해 판매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 BI 회원국 182개국의 투표로 결정이 됐는데요.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해왔지만 부산이 거의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부산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부산을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애초 일본 정부 내에서 원유 수입 등을 고려해 사우디 리야드를 지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부산 지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최지 선정 투표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1차 투표에선 리야드를 지지하더라도 2차에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국가의 투표자들 동선을 파악해 한 총리가 직접 개별적으로 만나 한 번 더 설득할 전망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그룹 등 재계 총수들도 파리에 집결해 막판 총력전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이 리야드를 거의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4년 3개월 만에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3국 정상회의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부산 에이펙 누리마루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는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4년 3개월 만에 다시 성사됐습니다. 한일중 외교장관들은 3국 정상회의를 열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하고 국가 간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국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장관은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상회의 재개 의지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이번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한미일 공조에 맞선다면 더 늦춰질 수도 있는데 외교장관 회의 이후 추진됐던 한일중 공동 기자회견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곧바로 출국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열린 한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최근 북한 도발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고 국가 간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계속 추진된다면 총파업을 위한 투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삭발을 합니다. 의대 증원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의사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40개 의대의 증원 수요 조사 결과는 정책 당사자인 의료계를 배제한 조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붕괴 위기를 의사 부족으로 치부하는 건 현실 외면이며 지난 2020년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의 증원을 이미 확정을 했고 그 규모만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미 사실상 구사의정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죠. 의협은 이르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총파업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권역별 걸기대회, 전국의사 총걸기대회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이른바 사건 브로커 수사가 현직 경찰 간부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 현직 경찰 간부 7명이 직위 해제됐는데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키고 경찰 인사에까지 개입했습니다. 정시훈 기자입니다. 사건 브로커 성모 씨와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사건 개시를 통보한 경찰관은 광주와 전남청 소속 간부 7명입니다. 광주청에서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정 1명이, 인사청탁 혐의로 경감 1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당 경정은 앞서 지난 9일 구속된 경무관과 함께 2021년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성 씨는 피의자 탕모 씨에게 15억 원과 수입차 한 대를 받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전남청에서는 경정 2명과 경감 3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2021년 심사를 통해 승진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브로커를 통해 인사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험 승진과 달리 심사 승진은 인사권자인 지방청장의 판단이 작용하는 만큼 브로커 성 씨를 통해 승진 청탁이 이뤄진 정황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인사권자였던 전 전남경찰청장 김모 씨는 지난 14일 입건됐지만 다음 날인 15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브로커 성 씨는 20년 전부터 지역에서 경찰 고위직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무더기 직위 해제가 이번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정기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진행 경과와 평가 지표, 평가 1위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등이 발표되고 최종 결과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비공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약 5년 동안 243차례 이뤄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옥중 생활을 기록한 에세이를 출간합니다. 정 교수가 독방에서 웅크린 채 손바닥만한 종이에 띄운 편지이자 일기를 담은 이 책은 3년 2개월 동안 겪은 구치소 생활, 종교적인 만남, 60년 인생을 되돌아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한 폐차장에서 큰 불이 나 7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북 경주에선 전동 휠체어에 불이 붙어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성이 3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체된 차량 부품들 너머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어제 낮 3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폐차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밤 10시가 다 돼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 차장에서 연기가 났다고 멀리서 보고 신고한 사항이라고 제출 신고자가 그렇게 접수를 했어요. 폐차장 내부에 오일류 등 인화성 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불을 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피해 현황을 조사 중입니다. 깜빡이는 차량 옆으로 희뿌연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18톤 탁송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싣고 가던 차량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탁송 차량 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북 경주시에서 한 남성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가 불에 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다가 주차장 공터 흡연장에 흡연하시려고 하신 걸로 추정입니다. 들고 있던 라이터에서 휠체어로 불이 옮겨 붙었는데 남성은 얼굴과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이 씨에 대한 마약 검사가 모두 음성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경찰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A씨의 자택과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각종 의료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A씨가 운영하는 피부과는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정밀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데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런 이씨에 대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찍은 영상 속 또 다른 피해자는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영상 유출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압수한 휴대전화 외에도 황 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압수해 촬영한 영상물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또 다른 영상 유출 피해자가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직접 피해자를 확인해 먼저 연락했다며 최근 피해자들을 조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까지 조사한 건데
추가 피해자는 심지어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영상 유출 피해자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황 씨가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추가 불법 촬영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황 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 변호인 측은 포렌식은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라며 다른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황의조 선수에 대한 출전 금지 등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의 입소자가 인근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하늘궁이 만든 이 불로유라는 우유를 마시고 이 남성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모텔.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이 모텔 2층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80대 남성 A씨가 투숙한 방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발견됐는데 허경영 대표의 얼굴 그림이 인쇄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 우유에 허 대표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름을 쓰기만 하면 썩지도 않고 바르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불로유입니다. 불로유 먹고 지금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 안 간다니까요. 허경영하고 먹으면 물 전체가 순간적으로 불로수가 돼. 근데 요거 되려면은 내 이름이 필요해. 내 사진. 80대 남성이 숨진 모텔도 하늘궁이 매입한 곳으로 신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남성의 아내는 경찰에게 남편이 불로유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MBN 취재진이 만난 아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남편분은 불로유를 먹은 적이 없다. 경찰은 우유를 마셨다고 하는 부인이 괜찮은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유와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의 독극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올해를 끝으로 마지막 청룡영 화상을 진행한 배우 김혜수 씨가 지난 30년간 드레스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스태프들에게 장문의 글을 통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혜수 씨는 어제 SNS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며 다양한 드레스 패션을 선사했는데요. 사진과 함께 청룡영 화상 마지막 드레스 피팅이라는 말과 함께 모든 상황에 아무 일 없이 대처해준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며 글을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청룡 영화상을 진행하며 청룡의 여신으로 불렸던 김혜수 씨. 지난 24일 열린 제44회 청룡 영화상을 끝으로 MC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마지막까지 품격 넘치는 진행으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배우 마동석 씨가 귀여운데 무서운 모래 하트 인증샷을 찍어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제 SNS에 제목을 지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마동석 씨. 하트 모양의 모래 프레임을 만든 뒤 휴대폰을 넣고 하늘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진 찍기라고 합니다. 턱을 괜 채 한껏 앙증맞은 표정을 지어 보이는 모습에 누리꾼들의 댓글도 쏟아졌는데요. 1인칭 생매장 시점, 우주채광 귀요미, 오늘은 하트 모양으로 묻어드림 등 재치 있는 반응으로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사진을 공개할지 궁금해지네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설치된 교통카메라에 귀여운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출근길 상황을 파악하던 카메라 앞을 붉은 꼬리매가 불쑥 나타나 렌즈를 가로막았는데요. 몇 분간이나 자리를 지킨 채 카메라와 도로를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호기심 가득하게 렌즈를 쳐다보는 이 매의 모습은 누리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는데요. 또 매 행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했는데 실제 붉은 꼬리매는 북미 지역 전역에 서식하는 새로 도심의 신호등 꼭대기나 교통표지판 등에 앉아있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마시는 중국 칭타오 맥주가 최근 소변 맥주 논란이 빚어져 우리나라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양곡입니다.
중국의 한 정육점에서 생고기를 입으로 발골하는 영상이 SNS에 퍼져 위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얼마 전 중국 SNS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한 정육점에서 일한다고 밝힌 남성이 작업대에 놓인 생고기에 입을 갖다 대곤 그대로 뼈를 발라버립니다. 이걸 전통 양고기 손질법이라고 소개하며 위생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가 이를 보도하면서 비위생적이라며 논란이 일었고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이 중국 밖으로도 퍼지며 한국에 수입되는 거 아니냐, 양고기 먹어도 되냐는 등 국내 누리꾼 사이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 맥주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원료 보관소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SNS에 공개돼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한국 내 공식 수입사 측은 해당 공장에서 맥주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산 맥주 수입이 40% 가까이 급감하면서 결국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맥주, 양고기 등 국내에서도 익숙한 중국 식품들이 잇따라 위생 논란에 휩싸이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3일차를 맞아 총 17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인질을 더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를 방문해 하마스를 제거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하마스에 억류 중이던 인질을 태운 차량이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수백 명의 환영 인파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귀환을 맞이합니다. 임시 휴전 3일차,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4명 등 총 17명의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인질 중에는 미국 국적자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인 4살 소녀 에비게일입니다. Abigail was among 13 hostages released today from Gaza under the brokered and sustained, though intensive U.S. diplomacy. She's now safely in Israel. 이스라엘 역시 합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풀어줬습니다. 미국이 휴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하마스 역시 휴전을 최대 4일 연장하기 위해 인질을 추가 석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후 처음으로 가자 지구를 직접 방문해 인질 석방도 중요하지만 총력전을 펼쳐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יש לנו 3 יעדים במלחמה הזאת. לחסל את החמאס, להחזיר את כל חטופינו ולהבטיח שעזה לא תחזור להיות איום למדינת ישראל. 인질 추가 석방이 없을 경우 양측이 당초 합의한 나흘간의 임시 휴전은 내일 종료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대 성과로 꼽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국으로부터 펜타닐 원료 차단에 합의한 겁니다. 펜타닐은 미국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죠. 이 합의 이후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미국 최대 마약 중독거리, 이른바 좀비거리라고 불리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지역을 최중락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심에서 차로 북동쪽 10여 분 거리, 길이 3km 정도인 미국 최대 마약 거래 장소인 켄싱턴 지역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주사 바늘을 맞고서는 잠시 후 중독자들은 몸이 굽은 채 바닥에 누운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좀비거리, 그 바로 옆 공원은 주사기가 쌓여 있어 니들파크, 일명 주사기 공원으로 불립니다. 경찰도 마약 단속보다는 치안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펜타닐 차단이 합의됐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다른 진통제에 비해 약효는 100배에 달하며 중국에서 원료 성분을 생산하고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Fentanyl and now the new chemical drugs, the new
engineers drugs that they got coming out. It's just, 25년간 마약에 취해 거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If I don't do it, my body hurts so bad. My legs, my arms, I can't walk. 여기가 마약 중독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재활센터입니다. 이곳에서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처럼 음식을 나눠 먹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재활 전문가는 일단 마약에 손을 대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자와 회복한 생존자는 서로 다른 벽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These people here OD'd and died, overdose, signed their with no drugs, no alcohol. These are all the people signed their name. Oh, don't give up. Don't give up. 미국에서는 과거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8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10대들의 중독과 사망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펜타닐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켄싱턴에서 누군가 전해준 주사기입니다. 이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을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누군가를 열렬하게 응원하는 팬이라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마련이죠. NBA 통산 득점 1위 킹 르브론 제임스의 박물관이 팬들 앞에 문을 열었습니다. 입장을 기다리며 문전성시를 이룬 사람들. 기다림조차 설레는 표정, 하나같이 누군가의 유니폼을 입은 채인데요. 그 주인공은 미국의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 그의 고향 미국 오하이오주 아콘에서 정식으로 문을 연 그의 박물관입니다. 실제로 르브론이 어린 시절 자랐던 아파트를 개조해 만들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사용했던 라커룸은 물론 르브론의 학창시절 침실까지 그대로 재현했답니다. 그의 팬들이라면 성지순례하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이죠. NBA 정규리그 통산 득점 1위에 빛나는 살아있는 전설, 그의 숨결과 함께 행복한 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야생동물들에겐 저마다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죠. 동유럽의 혹독한 추위와 폭설, 백수의 왕에겐 너무나도 낯선 풍경일 텐데요. 처음 보는 설경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돼버린 사자를 만나봅니다. 하얗게 눈이 쌓인 울타리 안, 수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 열대의 초원을 누벼야 할 사자에겐 익숙지 않은 풍경이죠. 얼핏 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한참을 서성이더니 이내 히터가 설치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곳은 동유럽 코소보의 야생 곰 보호센터. 여기에 있는 다른 곰들과 마찬가지로 인근 식당에서 불법 사육되던 사자를 구해내 임시로 보호하는 중입니다. 사자가 있어야 할 곳, 따뜻한 남아공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평생 다시 보기 힘들 풍경, 사자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이번엔 제기차기도 잘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묘기 대행진을 소개합니다. 공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신기에 가까운 기술의 대양연이 있었는데요.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대회 현장입니다. 머리로 가볍게 공을 튕기고 바닥에서 몸을 뒤집어가며 선보이는 발재간. 아슬아슬하지만 공은 결코 땅에 닿지 않습니다. 마치 공과 하나가 된 듯한 모습에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오는데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대회 챔피언 결정전 현장입니다. 공을 다루는 저글링, 음악에 맞춘 춤과 구개가 결합된 스포츠인데요. 치열한 예선을 거쳐 결승에 오른 남녀 32명의 선수들. 폴란드 출신의 여성과 노르웨이에서 온 남성이 각각 남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남자부 우승자는 은퇴를 앞둔 마지막 대회 참가라 더 뜻깊었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국이 2년 전 대이란 제재를 시작하자 한국 정부도 동참하며 이란이 판매한 원유 수출 대금을 동결했습니다. 당시 이란 정부는 우리 유조선 한 대를 납포했는데 이란 측이 불만을 품고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선박회사는 이란이 제시한 10억이 넘는 인질 몸값을 자비로 지불했는데요. 이 선박회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한국 케미호를 변한간 납포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한국 케미호가 바다를 오염시켜 납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와 다르게 당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자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한국 케미호와 선원들은 3개월간 이란에 억류됐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군인들이 수십 명이 올라와가지고 전부 총을 들이대니까 금방 죽을 줄 알고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방에 앉아가지고 울기만 했어요. 이란은 인질에 대한 몸값으로 1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1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아닌 선박회사가 지불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선박회사 측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지만 지난 5월에 선고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방기하지 않았으며 직무에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DM쇼핑 측은 항소를 제기하여 이달 초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국가의 국민보호 책임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며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인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에 대해 현지 법원이 해외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권 씨는 앞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준 뒤 잠적했다.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닷새 앞서 보냈지만 권 씨의 행방을 결정할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미국은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며 미국행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 어쩔 수 없다.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선 자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원재료 값이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식용유와 밀가루, 마요네즈 등의 식품인데요. 이번엔 물류비와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해명입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식자재 코너입니다. 비싼 물가에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는 쉽지 않고 오랫동안 가격표만 살펴봅니다. 몇 달 전보다도 좀 많이 올랐고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한 20% 정도 비싸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는데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른 품목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요네즈는 1년 사이 원재료가가 22%나 내렸는데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는 2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용유와 밀가루도 원재료값은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고추장은 원재료가는 5.7%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23.1% 뛰어 격차가 가장 큰 품목으로 꼽혔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고통 분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이 해야 되는데 원재료가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한 기업의 행태 같은 거에 소비자는 굉장한 불신, 배신감. 다만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원재료값보다 각종 부자재와 물류비, 인건비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시즌 초반 프로농구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원주 DB가 천적, 안양, 정관장까지 대파하며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수원 KT에게 패하며 원정 20연패라는 불명예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DB 강상재의 3점 슛이 연이어 링에 꽂힙니다. 강상재가 막히자 이번엔 김영현이 해결사로 나섭니다. 3점 슛을 쏘는 족족 빨려 들어가듯 링을 통과합니다. 위디도 호쾌한 덩크슛을 여러 번 꽂는 등 정관장의 골밑을 적극 공략하며
초반부터 승기를 가져옵니다. 정관장 상대 11연패로 만나기만 하면 힘을 못 썼던 DB는 정관장을 여유 있게 꺾으며 10개 팀 중 처음으로 정구단 상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천적 정관장마저 제압하며 14승 2패를 기록한 DB는 2위 그룹과의 차이를 3게임 이상으로 벌리며 시즌 초반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부저가 울리고 삼성 선수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삼성은 코번과 이정현을 앞세워 경기 막판까지 시속 게임을 벌였지만 뒷심 부족을 드러내며 KT의 5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의 원정 경기 최다 연패 기록은 20경기로 늘었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이 세운 역대 최다 원정 연패 기록을 또 경신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체로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와 내륙 곳곳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4.6도로 어제 아침보다 또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0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할 텐데요.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차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후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5도, 부산은 9.8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과 광주 12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면서 바깥 활동량이 더욱 줄어들 텐데요.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비타민 D가 결핍되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우유와 버섯, 지방이 많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비타민 D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햇볕을 쬐는 게 가장 좋은데요. 주 3회 정도 하루에 20분 이상 햇볕을 쬐면 우리 몸속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적정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